꼭 필요한 한 가지. 우리의 눈과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다.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또 하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영화다. 그런데 음식과 영화에는 아주 큰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준다는 것.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 심영섭 박사에게 음식과 영화의 맛있는 만남을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혹시 영화 보는 걸 싫어하는 분도 계신가요? 데이트할 때도 좋고 또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 좋은 것이 영화입니다. 또 심심하거나 우울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영화나 볼까인데요. 딱 2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금세 기분이 전환되는 걸 보면 영화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영화평론가이자 심리학 박사인 심영섭 선생님 모시고 영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치유를 해줄 수 있는지 강연 들어보려고 합니다. 심영섭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특강 제목이 영혼에 놓는 주사, 힐링 시네마예요.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힐링 시네마라고 하면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또 좀 더 나은 어떤 그 도덕적 가치를 선택을 하고 또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들을 의미해요. 네, 힐링 시네마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음식을 주제로 정해 오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즐거운 삶 혹은 성숙한 삶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정말 잘 사랑하고 뭐 최근에 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영화도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동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음식이 아닐까 싶어서요. 한번 음식을 가지고 영화를 풀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좀 먹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배고플 것도 같은데요. 굉장히 아마 배가 고프시게 될 거예요. 네. 심영섭 선생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은 뭘까요? 먹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기 트릭이 있습니다. 오늘 음식과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요. 답은 다른 건데 어떤 걸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화가 대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장면이? 그렇죠. 대화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은 장면이 바로 먹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왜 이렇게 뭐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영화에도 이 먹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중에서 제가 오늘 그 음식과 영화의 관계에 문을 열면서 소개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허진호 감독이 만든 참 좋은 영화인데요. 봄날은 간다라는 장면인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강의를 시작하죠. 라면 먹을래요? 이영애 씨가 지금 이 유지태 씨한테 라면을 먹고 가자고 하죠. 왜 국수도 아니고 왜 밥 한 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라면일까요? 이 라면은 이영애 그러니까 은수라는 캐릭터가 속한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우는 한옥에서 살고 할머니가 계시고 김치를 담그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우의 세계는 오래 묵혀서 발효된 세계, 오래된 세계 속에서 사는 사내입니다. 반면 이보다 연상인 은수는 이혼도 했고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징적이게도 상우와 헤어질 때 화분을 건넵니다. 은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상우에 비해서. 그의 인스턴트, 즉석적인, 일회용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 영화에서 봄날은 무엇일까요?
이 영화에서 봄날은 봄, 여름, 가을처럼 계절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은유이자 그중에서도 그 사랑을 하는 어떤 가장 달콤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봄날은 가고 있어요. 네, 무슨 의미겠습니까? 둘이 잘 될까요? 은수에게 있어서 상우는 맨 첫 남자가 아니고요. 상우에 있어서 은수는 맨 첫 여자이지 마지막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왜 사랑을 이루지 못하나? 제가 볼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 하나는 사랑의 시간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헤어지는 이유는 뭐 성격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우주에서 만나서 다른 시간에 만났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상우가 늦게 만날 수 있는 여자였다면 은수에게 상우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날 수 있는 남자였다면 둘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다른 인연, 다른 시간성, 결국 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인스턴트 같은 관계를 라면이라는 음식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영애 씨 같이 예쁜 여자가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아마 그건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네. 뭐 라면이라도 좋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무라카미 류라는 일본의 작가 말대로 달콤한 악마가 내 안에 들어오는 행위인 것이죠. 달콤한 악마. 무엇을 먹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느냐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저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걸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단지 빠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고 현대인들의 빠른 그런 삶의 스타일조차도 은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거꾸로 음식을 통해서 느린 삶, 또 다른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다음에 일본 영화를 함께 보시기로 하죠. 이 영화 속에 있는 여주인공은 일본 여성인데 핀란드까지 가서 카모메 식당, 즉 갈매기 식당, 일본어로 카모메가 아마 갈매기인가 봐요. 갈매기 식당을 엽니다. Haluatko oppia valmistamaan maukasta kahvia? 근데 이 영화 속에 이 여자 주인공이 커피를 끓일 때 처음에는 그냥 드립 커피죠. 이렇게 커피물을 부어서 끓여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핀란드 남자가 와서 커피를 맛있게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커피를 갖다가 한 번 이렇게 물을 붓고 나서 또 기다리고 또 한 번 물을 붓고 기다리고 이렇게 천천히 끓이는 방식을 가르쳐 줘요. 진짜로 주인공이 이렇게 커피를 끓이니까 커피가 그 사람만을 위한, 손님만을 위한 특별한 커피가 되고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까모메 식당에서 커피 끓이기는 단지 그냥 커피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삶을 맛있게 영위할 수 있는지, 즉 천천히, 느리게, 정성스럽게 살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맛은 천천히 우리고 조리고 또 끝까지 지켜내야 더 맛있는 어떤 그런 삶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영화 속 음식은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상징으로 영화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특히 영화에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관객들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영화 속의 음식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문학에서는 상세한 묘사가 필요하지만 영화에서 음식은 어떤 것이 필수입니까? 아주 맛있게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 즉 미각을 시각으로 감각을 전이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신 영화처럼 먹는 장면이 배경이 아니라 전경이 되면 말이죠. 이건 틀림없이 감독이 먹는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천천히 아주 이렇게 정성 들여 배치를 한 장면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무심하게 보셨죠? 봄날은 간대에서 라면 나오면 저도 그냥 시사회 끝나고 라면 먹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진짜 저 먹으러 갔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한 번만 더 영화를 곱씹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영화 속에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다른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건다는 것을 아실